여러분들은 김버디를 아시나요? 한때 유명했던 사기꾼이었죠. 골프와 관련된 분야에선 나름 손에 꼽히는 놈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날씨가 풀리면서 골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해외여행을 통한 라운딩 계획이나 동호회에서 활동할 계획, 새로운 골프채를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 이런저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알고 지냈던 유명한 사기꾼 김버디의 이야기 알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버디찬스입니다. 우리 김버디의 첫 사기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물품 사기부터 시작되었죠. 온라인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 크게 유형을 나눠보면 쇼핑몰, 카페, 밴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김버디군이 쇼핑몰도 만들어보고 카페, 밴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유형입니다. 쇼핑몰 해외 직구 사기. 해외에서 싸게 살 수 있다며 없는 걸 대신 사주는 척 하는 거죠. 해외 쇼핑몰을 허위로 차려놓고 이미지만 어디서 끌어다 올린 다음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쇼핑몰에서 구매 대행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배송을 나가는 척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법정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50억 이상의 회사가 아니면 자체페이를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김버디는 이런 법적 제한들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카페나 밴드는 좀 다릅니다.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죠. 더군다나 카페나 밴드의 경우 가입하기가 매우 쉬워 많은 이용자들이 모이기 용이합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 각자의 연락처를 기재해놓고 서로 연락하고 택배로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김버디군은 속이기 쉬웠던 겁니다. 온라인 사기가 득실거리면서 김버디군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위조 신분증과 가짜 명함을 만드는 것이었죠. 핸드폰은 당연히 대포폰일 테고 입금받는 통장 역시 대포 통장을 사용했던 겁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놓은 가짜 신분증과 가짜 명함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러면 의심이 한 50% 사라집니다. 신분증이나 명함을 위조했을 거라곤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버디군 같은 경우 수도권을 산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를 하자고 하면 정체가 들통나기에 애매한 지역에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소 25%의 직거래 확률은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속고 나서 물건을 왜 안 보내냐며 징징거리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프다거나 출장을 갔었다거나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바쁘다거나 온갖 핑계를 대고 며칠을 버팁니다. 그리고는 잠수를 타버리죠. 김버디군은 더 이상 물품으로 사기를 칠 수 없게 되자 동호회 성격이 강한 밴드나 카페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직접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신뢰도 쌓고 친해지고 그러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액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족 중에 경찰이나 검사가 있다느니 지인이 직업이나 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여러 사람들에게 소액으로 돈을 빌리면서 돌려막기를 시작합니다. 돈을 갚으면서 더욱 신뢰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빵! 사라집니다. 김버디는 동성 간에만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랑을 빙자해서 이성에게도 돈을 빌리는 것이었죠. 돈을 빌리기 위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라집니다. 이제 김버디는 어느 정도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밴드에서 사업을 시작하죠. 짝퉁을 떼다 팔기 시작합니다. 고가의 골프웨어나 골프채를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죠. 언제든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김버디는 짝퉁 사업이 쏠쏠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기
사기치는 데는 선수인 김버디는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가짜를 판매하는 밴드에 광고를 붙이고 홍보를 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 골퍼들이야 알고도 산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저 저렴한 가격이라 좋은 사람이 좋은 가격에 파는 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그놈 탓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김버디는 점점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불법으로 모은 자산 말이죠. 김버디는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골프 치러 가는 여행을 좋아했죠. 여러 번 경찰에 걸려서 들어갔다 나와도 여행을 가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버디는 어느 날 커피숍에서 여행 사업 하나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야 이놈 속이 뻔히 보이니까 듣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단단히 사고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 느낌이 가시기도 전에 골프 여행 상품으로 사기칠 계획을 세웠지 뭐예요. 김버디 사기의 꽃은 해외 골프 여행 사기였답니다. 김버디 해외 골프 여행 사기의 유형은 이랬습니다. 여행사를 페이퍼 컴퍼니 형식으로 차려놓고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 등 가까운 나라의 패키지들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여러 사이트에 올려놓고 광고를 진행하죠. 이들의 광고는 SNS를 이용합니다. 싸다고 하면 SNS 특성상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패키지 사기 유형은 세 가지로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렴한 가격으로 투어를 한두 차례 보내고 고객을 믿게 한 다음 여름철이나 겨울철 성수기에 왕창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도 처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여행 패키지 가격이 100만 원이라 가정하면 골프는 보통 4명에서 한 팀. 이것이 25팀만 모여도 금액은 1억 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중국 1억, 일본 1억, 베트남 1억, 필리핀 1억 등 각 국가별로 1억씩만 해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여행 패키지의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추가 결제가 없다면서 현지 여행사에 돈이 지불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극단적일 때는 현지에서 구금당하는 경우도 있죠. 돈을 내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돈을 또 내고 벗어나려 하죠. 여행비를 2번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잠수를 타죠. 세 번째 여행 사기 유형입니다. 당일 코스 변경. 출국 당일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출발 당일 공항에 모두 모였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미 휴가며 돈이며 다 내고 공항까지 온 마당에 마지못해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곳을 가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하면 텃밭에서 라운딩을 하거나 호텔의 시설이 말도 안 되거나 2중 3중의 피해를 겪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유형에서 가장 피해가 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지인들로 팀을 모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피박을 씁니다. 여행사와 한패가 아니냐, 너가 가자고 했으니 물어내라 등의 화살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은 분명히 선의의 의도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골프를 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리고 패키지 상품이 싸서 같이 가자고 한 것뿐인데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버디의 사기 유형 잘 보셨나요? 우리 버디가 이러는 이유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걸리더라도 조금만 있다가 오면 되니까 사기친 돈은 뒤로 다 빼놓고 나중에 나와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겠죠? 아무튼 지금 보면 못된 놈이에요. 희대의 골프 사기꾼 김버디를 아냐고요? 제가 아는 최악의 사기꾼이었답니다.